안녕하십니까? 빛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에 활동했던 장보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 대단한 업적을 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며 장보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가 좋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상왕 장보고는 신라 중기의 해상, 무역과 군사적 역량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장보고의 출생지와 탄생 시기를 살펴보면 장보고는 신라 서남부 지역 출신으로 일반적으로 전라남도 완도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출생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생 시기는 787년경에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는 신라 중대에 해당하며 통일 신라가 안정된 이후 점차적으로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청해진 현재의 전라남도 완도에 해상 거점을 마련하고 해적을 소탕하는 한편 신라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장악하며 큰 부를 쌓았습니다. 장보고의 군대는 대략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신라 중기 당시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병력이었으며 특히 해상 방어와 무역로 보호를 위해 조직된 군대였습니다. 병력의 규모는 당시 장보고가 신라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청해진을 운영하며 무역 수익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장보고의 군대는 해상에서 해적과의 싸움을 위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해적 소탕을 하는데 병력이 1만 명 정도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해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해진이 완도에 있었다는 것은 그 이남에 활동했던 해적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10세기 초 후지와라 노스미토모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며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후지와라 노스미토모는 일본 내에서 중앙정부에 맞서는 해적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보고의 해상 활동과 해적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적 소탕을 통해 장보고는 해상 무역로를 안전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신라뿐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장보고의 주요 업적을 보면 첫째, 청해진 설치. 장보고는 828년 신라 흥덕왕의 허락을 받아 청해진 지금의 완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던 해역의 중심지로 장보고는 청해진을 거점으로 삼아 해적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해적 소탕 활동. 장보고는 청해진을 기지로 삼아 동아시아 해역을 장악하면서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해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장보고의 군사적 역량은 해상 무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그는 이를 통해 자신만의 해상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무역로 확보. 해적을 제압함으로써 장보고는 신라, 당나라, 일본을 잇는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했으며 해상 무역의 통제권을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내에서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장보고의 해적 소탕은 그가 단순히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해상 무역과 국제 정치에도 능통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보고가 무역을 했던 주요 나라를 정리해보면 1. 신라, 자신의 본국이었던 신라와의 교류는 필수적이었으며 신라의 경제와 무역을 크게 도왔습니다. 2. 당나라 중국. 장보고는 당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무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특히 당나라의 수도 장안과 동아시아 여러 항구 도시와의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3. 일본. 장보고는 일본과도 무역 관계를 형성했으며 일본으로의 물자 수송과 문화적 교류에 기여했습니다. 장보고는 해상 무역뿐 아니라 신라 정부와 당나라, 일본 사이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해상에서도 뛰어난 전투 경험이 있는 인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한 인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잃었던 땅을 되찾기까지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화이팅!